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단 추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단 추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허위 정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정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단 추진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 추진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제시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거제시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단 추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단추진과장 최석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 세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산단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은 지식사항이 3건이며 3건 중에 건의사항 2건, 처리가 1건이며 추진사항은 현재 3건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정, 건의, 탄원 등 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진정 1건, 탄원 1건 등 2건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13번 지방보조금 집행회의입니다. 2019년도 제7기 아카데미는 1,500만 원이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올해 2020년도에도 역시 1,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7년 11월에 중앙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18년 1월에 국토부에서 대기업 참여 등 실수요 보완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그동안 실수기업 유치 활동가 2차례 단계별 개발 계획 방안을 국토부에 협의하였으나 국토부에서는 현재까지 대기업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점 대책으로서 사실상 현재 해양조선 산업의 불황으로 삼성, 대우 등 대기업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삼성, 대우와 대우를 참여토록 지속 협의하면서 해양플랜트 산업뿐만 아니라 향후 신성장 산업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분야로 검토하여 단계적 개발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하여 승인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오비2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30일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7월 2일 청문 결과 현재까지 토지 소유권 31.35%를 확보하였으며 금융권의 PF 주선 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사업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기간 연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덕곡산업
일반 산업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 6월 30일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7월 2일 날 청문을 하였고 그 결과 현재까지 토지 소유권을 한 필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자금 조달 능력 부족 등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지난 11월 19일 날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 승인 취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 리드 아카데미 운영 실적입니다. 올해 제8기 리드 아카데미는 10월 7일 날 개강을 하였고 12월 23일 날 졸업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31명이 수강 신청하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일천 교육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단 추진과 행정각 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단 추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일단 고생하십니다. 추진하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렇고 우리 그 서국가 산단 이 추진이 제가 봤을 때는 남북 통일보다 더 어렵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국토부에서는 사실상 어떤 대기업 사실상 그 공사를 조성해서 분양까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기업 참여에는 저희들이 두 번이나 이 갖다 국토부에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런 관계되는 연관되는 이런 사업과 가까이 되는 사업들이 자기들한테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사실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행정적 추진 진행 사항이 거의 멈춘 상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중앙 그 선단 심의위원회가 네네. 심의 중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행정 절차가 심의 중인데 네. 심의를 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보류 상태죠. 심의 중이라고 저희들 그렇게 입학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물론 추진을 했으니 중도에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지금 상황에서 어떤 행정적 결정을 내리기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문제는 주민들을 그 피해 아닙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는 상황, 재산권 침해 이게 이제 최고 큰 문제인데 이걸 이 시민들의 피해를 그냥 그대로 덮어놓고 참으십시오 하고 가기에는 과장님께서도 지금 그런 말을 하기도 부끄러운 것보다는 참 난처하죠. 예. 뾰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몇 분 찾아오셨는데 사실상 현재 목적대로 다 사용하신다면은 상당히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어려운 형편에 조금 재산을 좀 활용을 그렇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규제가 돼서 사실상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다르게 해줄 수 없어가지고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요 7페이지에 우리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진정 거는 단원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까? 그 우리 산단 그 사국 산단 관련해서 업무 자체가 네. 산단 업무고 다른 산단 일반 산단은 네. 대우 삼성 이런 데 다 이제 준공이 돼 가지고 체제가 돼 있고 또 산단 이 개발하는 그 외의 업무는 또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쪽 주변에 사시는 분들 또는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만나기만 하면 그 산단 얘기를 들고 나와서 저도 답하기 곤란한 얘기를 자꾸 묻는데 어찌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답변을 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에 자료에 없나요? 아니면 시에는 안 들어옵니까? 진정 건의 타는 이런 민원이 네. 다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다 되고 저희들이 오는 거는 일반적인 그런 문의 정도로 오시지
이렇게 대규모로 문서로서는 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시의원이나 또 관계 뭐 공무원들 이렇게 같이 한번 만나면 뭐 그쪽 분들은 그 서국 산단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 이야기로 끝납니다. 정말 좀 듣고 있으면 야, 심각하다. 이게 산단 유치가 심각한 게 아니고 그 주민들 재산권 침해, 어떤 또 우리 거기 마을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래도 마음대로 설치도 못하고 그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좀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좀 또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예, 예. 물론 뭐 다른 산단도 지금 듣고 오비 선단도 이거 한일 해질 틈을 뚫는 게 더 빨리 뚫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또 이 옛날과 같이 대구 삼성이 잘 된다면은 은행에서도 뭐 융자가 잘 되고 투자도 많이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자, 뭐 어떻게 저 마무리 하신다고 뭐 고생하십니다 일단.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의 농공산업단지 뭐 레미콘 공장이라고 뭐 쉽게 말하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어떤 의견이 분분한 그런 민원들이 같이 들어옵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9월달에 들어온 이후에는 네네. 뭐 좀 큰 별다른 뭐 그게 없습니다. 지금 이 공단 그 승인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뭐 여기는 뭐 자연 생태계부터 또는 뭐 산림, 하천 여러 가지 분야에 네네. 다 관계 기관의 협의를 다 거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요구 사항이 다 저희들한테 다 와가지고 취합을 해서 네네. 우리 신청자에게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조치 계획이 되어가지고 들어오신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다 조치가 되어야 되고 어느 한 분야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죠. 지금 우리 거제시 행정의 부서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외에 또 관련 기관, 위육청이라든지 관련 기관 모든 데 이제 의견서를 취합을 했는데 그 의견서는 취합은 다 했죠. 예, 시합을 해가지고 우리 거제시 공식 입장은 나왔습니까? 공식 입장이 아니고 각 예. 부수의 의견을 이 여기에 있던 사업은 이런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의견을 다 모아졌습니다. 예, 다 채워져 가지고 예. 그 신청자에게 드렸습니다. 그 신청자한테 우리 거제시의 의견 취합한 걸 의견을 모든 종합 의견을 해드리네요. 예. 그게 언제였죠? 그게 제출한 게 (9월달에) 9월경에 9월 4일 날 회신했습니다. 9월 4일경에 그 우리 거제시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자기들이 제출한 투자 의향서에 대한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9월 4일요. 투자 의향서에 대한 우리 거제시의 검토 의견서를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 우리 지역 주민들 그 산단 주위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충들 뭐 뻔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 뭐 사옥 산다는 뭐 우리가 처음부터 해서 지금까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했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은 이 시장님이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과장님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든지 아니면 이게 뭐 이렇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뭔가 되든지 이렇게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우리가 산단 추진을 할 때 1조 원의 먹거리가 있으면 거제에 경제 유발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라고 참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뭐 역사라든지 또는 주변에 이렇게 이제 뭐 대단히 개발도 이렇게 다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의 판단해서 그때 당시에는 했지만
지금은 이게 이제 이 시행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물론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어느 정도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규모를 줄여서 뭐 한다 또 이런 보고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전반기 끝무렵에. 그건 이게 이제 계속 보고만 올라오고 뭐 김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거는 희망 고문이 아니고 절망 고문으로 점점 되어 갑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희망이 없는데 절망인데도 계속 이게 이제 끊어놓지 않고 있으니 더 이제 어려움만 가중되는 이런 실정이고 참 어렵다는 이런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제 시장님께서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11페이지에 오비 일반 산업 단지 이것도 이제 31.35% 이걸 확보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토지를 확보를 한 것인지 아니면 31.35%만 계약만 체결한 상황이지요. 어떻습니까?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잠시만. 오비 산업 일반 산업단지 추진 현황에서 현재 전체 면적이 10만 8천 정도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공기 빼고 나면은 한 10만 5천 정도 해배되는데 예. 이제 우리 소유권 확보된 것이 한 31점 예. 그러면 35% 소유권 확보됐다는 것은 토지를 아예 31.5%는 이제 이 사업자가 매입을 했다는 이런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사용 동의된 게 2만 1천 해배 정도. 저 이제 그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기로는 계약만 해가고 실제로 사지 않았다는 민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3분의 1 정도는 확보를 한 셈이다, 그지 사업주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 땅들은 그러면은 뭐 계약을 체결을 했는지 뭐 하여튼 그거는 상을 한 번 더 봐야 되고. 그래서 오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내에 이런 이제 특히 이런 뭐 쓰레기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주가 정말로 할 의향이 있으면 이것도 뭐 벌써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14년부터 했으니까 뭐 10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에는 21년 되니까 이 뭐 땅값만 허가내놓고 올리는 건지 이것도 사업주도 빨리 뭐 원상복귀를 하든지 뭐 땅만 샀다고 해서 이게 사업의 산단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물론 덕곡 같은 경우에 땅도 안 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절차를 밟아서 했지만 오비 역시 땅을 샀지만 이게 뭐 30% 해봐야 막 큰 자금 투자는 아닐 것이다라는 예측이 드는데 보통 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해서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뭐 희망 고문은 더 이상 이제 그제 뭐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절망 고문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시에서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한 가닥에 뭔가를 이렇게 좀 끈을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인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뭐 이거 우리 그 사고 양포인트 산단 그 뭐 질문이 최고 많습니다. 계속 뭐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이 양포인트 산단은 선거 때마다 그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장 후보, 그다음 국회의원, 현 국회의원 비롯해서 국회의원 후보, 뭐 도의원, 뭐 시의원들, 지역구에 뭐 전부 뜨거운 감자로 전부 뭐 해보겠다. 말만 있지 전부 뭐 지금 시장만 뭐라 할 건 못 됩니다. 지금 다 뭐 하겠다 했는데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뭐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은 거 알고 저도 뭐 시정질이든 계속 안 했습니까 우리?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도로가, 조선경제가 뭐 그쪽에 도시가스 인입 문제라든지 터널 박스 문제라든지 뭐 이 그 도로 육차 확장도 늦어지고 계속 우리 그 지역의 민원들이 아까 토지주 김동수 의원 지적했다시피 토지주들 민을 비롯해서 아무것도 지금 뭐 진척이 안 됩니다. 그 시장님도 제가 독대 그 면담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독대를 한들 뭐 답이 없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뭐 승인 그 신청해놔서 심의 중이다. 그 꼭 뭐 하고자 하는 의지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도 그렇고 뭐 행정도 그렇고 깝깝한 실정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이거는 뭐 이거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다른 그 민원은 풀어줄 수 있도록 우리 그 산단 추진해서 좀 같이 그 행정적인 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지금 토지거래허 구역 지정은 뭐 예. 2022년 3월 1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16년 동안 이렇게 지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 산단도 뭐 그 당시에는 뭐 이야기 듣기로는 사실상 뭐 그거 다 되었다가 이제 이렇게까지 상황이 변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어느 날 갑자기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시간을 뭐 확정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일단 민은 좀 있으니까 제 기대감으로는 뭐 적어도 뭐 내년쯤에 좀 했으면 좋겠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한 번 더 연장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특히 이제 민원들 그 도시 가서 이님이나 터널박스 뭐 확장 공사, 예. 뭐 도로가나 이 조선경제과 이쪽에 같이 뭐 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민원이라도 또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저 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같이 뭐 여기 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는 뭐 소통을 하실 거고 지금 뭐 국회의원하고도 소통을 해서 추진해 주라고 푸시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잘하고 저- 있습니다. 푸시 하고 계십니까? 예. 그 답변은 예. 국회의원 그 답변은 하고 계시다고 답변하신데 답변하시는데 그 국회의원 답변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한테는 뭐 실질적으로는 뭐 건의드린 적이 없고요, 제가. 예. 지난번에 그 국회 예결위 뭐 회의하실 적에 뭐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 방문하기 전이었습니다. 예. 그때도 뭐 국토부 장관 나오셔가지고 언론적인 이야기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대구 삼성이 참여해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하고 실제로 그 다음 날에 그 며칠 뒤에 우리 국토부에 갔었는데 뭐 담당자부터 뭐 그 이야기밖에 말씀 안 하시고 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 뭐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을 못한다 아니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좀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예. 우리 실무자하고 이제 좀 이야기가 돼야 좀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최대한 뭐 다른 플랜트와 연관된 이런 기업체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뭐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려되는 거는 또 조금 있으면은 또 선거철이 됩니다. 선거철 되면 또 이걸 가지고 또 선거에 또 우체해보겠다 논란이 될 걸로 또 예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불보듯 뻔한데 또 앞으로 뭐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해지고. 그리고 우리 12페이지 특급 일반 산다는 그러면 그 추진이 그러면 마무리가 된 겁니까? 일단 뭐 이 사업 시행자는 현재로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적인 처분을 하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지금 우리가 우리 그제 시부지에 부지가 없어서 사실은 무슨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를 좀 유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데 계속 지금 대구나 삼성이나 지금 어렵지만은 또 바깥으로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게 뭐 좀 되면은 바깥으로 안 나가고 고용 창출이나 뭐 이런 게 그런 게 이루어질 텐데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큰 거 안 되면은 해양 브랜드 작은 이런 것들이라도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그 지역으로서는 뭐 뻔히 뭐 눈 뜨고 그 뻔히 뭐 고기 놓치는 게 그렇게 지금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좀 안타깝는데 다음에 뭐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면은 우리 산단 추진에서 적극 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그거를 뭐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예, 계속 그 행정적인 지원을 해온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 국가 산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진행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양대 조선사가 참가하지 않는 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지고 그러면 우리 시가 어쨌든 해양 브랜드 국가 산단 주식회사에
같이 지금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이건 우리 시의 의지와 다르게 국토부에서 승인 안 하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 사업이 만약에 중단되면 우리 시가 해야 할 절차,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중단을 논하게 된다면은 이 플랜트 산단 주식회사 간단하게 SPC를 하게 되면은 그분 가입이 현재 회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은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뭐 그만두자든지 못한 산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뭐 6억인가 이렇게 이제 자본금을 납부돼 있는데 그거는 뭐 집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투자한 금액이 한 48억인가 막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비용 정산 문제가 남겠죠. 뭐 지분에 따라서 이제 각자 이제 뭐 부담을 할 수도 있겠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그 주식회사에서 어쨌든 각각 그 뭐 강서 산단도 있고 은행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엄중하게 제가 볼 때는 판단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이 상태에 멈춰 있습니까? 현재 이제 추진을 주로 하고 있는데 강서 산단이라고 이제 설계 능력부터 지금부터 입안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실제로는 다 투자를 하고 있죠. 실제로는 현재 하기 때문에 그분들 의지도 뭐 사업성을 그분들이 한두 번 이렇게 해보는 사업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 보관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아니 지금 보면 우리 시만 국토부 쫓아다니고 사실은 별 의미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뭐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막 이렇게 국토부든 어디든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이제 방법을 찾으려고 모색을 하는데 예를 들면 강서 산단이라든지 나머지 뭐 주로는 강서 산단이겠네요. 나머지는 뭐 은행이고 뭐 감정원이고 이런 분들이니까 거기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요. 그냥 우리 시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부서가 뭐 전문의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 절차는 우리 시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우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로 자기들도 나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한테는 뭐 잘 이야기 안 했죠. 그런 역할을. 그래서 만약 행정 절차, 그러니까 허가까지 나는 데까지 우리 시가 아마 담당해야 될 몫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허가가 안 나면 승인이 안 나면 우리 시가 그러니까 승인이 안 난 것으로 해서 우리 시가 안아야 될 부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부담이라는 게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 지출된 아까 48억에 대한 문제보다도 정말 이렇게 봐야 될 사유가 더 막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데 선뜻 뭐 이 대우 삼성이 현재 나빠진 내년 되면 또 좋아질지도 모르고 더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우리 의원님과 제 생각이 똑같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거는 또 공사업을 하더라도 한 몇 년 더 걸리는 사업이고 그때 또 몇 년 더 걸린다. 지금 그러면 기간까지 2025년까지 완공되기까지가 올해 승인된다 하더라도 완공되기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 그 이후까지 생각을 하고 좀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인데 이게 또 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당초 계획이니까 중간에 좀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지금 승인된다 하더라도 아니 그래 참 산단 추진과 맡으신 분마다 참 곤욕스럽긴 하겠으나 하여튼 저는 이걸 좀 아까 뭐 희망 고문, 절망 고문 여러 가지 나왔는데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다가 또 안 되는 경우는 또 과감하게 접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48억에 대한 부담 또는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될 큰 부담이 없다면 저는 국토부에서 승인 안 하고 양대 조선소가 안 들어와서 못한다.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과장님 그리고 해양 플랜트 리드 아카데미 운영 실적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게 매년 우리 시가 보조금으로 1,500 주고 있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했어요.
이제 어찌 보면 1,500이 뭐 작으면 작고 크면 클 수 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플랜트 리드 아카데미 운영이 2013년 전 시장이 해양한국대학, 그러니까 한국해양대학하고 거제 캠퍼스를 유치한다 하면서 이제 MOU를 체결합니다. 그 이후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과장님 필요합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대상,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조선해양플랜트 CEO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학 연관 협력 사업으로 조선해양플랜트 및 기자재 산업 발전을 선도할 리더급 인력을 양성하겠다. 처음에 취지는 뭐 좋았습니다만 일단 내용을 보면 근데 이게 대상이 나중에 살짝 좀 바뀌어요. 당초의 대상하고 그 밖에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에 관심 있는 거제 시민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만 제가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일단 자료는 그 14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일단 정원이 계속 그러니까 정원에 비해서 그 정원도 줄 뿐만 아니라 참여자도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중에서는 어린이집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사 뭐 사실 이 우리가 이 처음에 취지에 맞는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거제 시민 누구나 다 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업이 정말 목적대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014년 그 3년도에 해양 그 대학과의 그 MOU 체결한 것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쯤은 과감하게 이 사업은 꼭 필요한가 판단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021년 또 당초 예산에 1,500만 원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집행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지난 주세요. 7월 달에 우리 이제 새로 요 위원회 위원님 바뀌시고 업무 보고를 해서 제가 우리 그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요번 아카데미에 저도 뭐 참석을 해가지고 지금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 없는 것인지 산당 추진과는 제가 들어봐가지고 정말 필요 없다면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 해서 지금 7분 7주차인데 최근에 뭐 제가 5주차까지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분도 오신 분들의 면면이 다 훌륭한 무슨 그 대학 교수님들이고 또 코멜이라든지 그 해양플랜트 연구소 이런 데에서 다 오시는 박사님급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해양과 조선의 좀 선진적인 이런 해양의 문제점 이런 걸 기업하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이렇게 처음 현장에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전체적인 현황을 모르는 경우를 설명을 잘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해양플랜트와 조선 산업이 나갈 바를 이야기해 주니까 상당한 괜찮은 그런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했는데 다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CEO고 또 직접 담당하시는 실무자도 계시고 또 어떤 데는 그 기업체의 사장님과 직원들이 다 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뭐 이런 좀 잘 되지도 않으면서 뭐 그런 CEO라든지 정말 필요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듣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좀 입에서 보기에는 조금 그런 분이 오시니까 좀 필요성을 좀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좀 전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이 그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이제 CEO나 그 임원들이 정말 역량 강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조선업의
예를 들면 뭔가 방향성도 제시하고 나름 좀 이걸 통해서 좀 항상 업그레이드된 뭔가 지역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 뭐랄까 그냥 시민대학 같은 뭐 좋은 정보 없고 예. 나름 인맥 형성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나 말입니다. 그 교육은 어디 뭐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해양대학에 굳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계속 이걸 그 지원을 해야 됩니까? 해양 관련 뭐 전문기관이 우리 해양대학하고 또 뭐 학교가 또 뭐 저 부경대 쪽이 조금 있는 지 몰라도 다른 뭐 종합된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해양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학협력단의 사업인 거예요. 예. 그 사업으로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자기 학교에 있는 강사, 교수를 활용해서 이제 그러니까 사업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이고, 2013년도에 전 시장님하고 MOU를 체결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해양대학에서, 그러니까 학부 운영 과정을 통해서 우리 거제시에 캠퍼스를 두고, 해양 플랜트 특화 캠퍼스를 조성하겠다. 그 다음에 산업 융합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2013년도에. 그런데 이 해양대학에서 2015년도에 산학 융합지구 조성 사업에 선정이 됩니다. 부산에 이미 2018년도에 시스템을 다 구축했어요. 그러면 그 2015년도에 산학 융합지구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는 거는 이미 그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하고는 2013년도 9월에 MOU를 체결하고 그래서 거제시에 산학 융합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얘기해놓고 2015년도에 이미 부산에 산학 융합지구 조성 사업에 선정이 됩니다. 저는 해양대학이 진짜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아유 정말 우리 거제시가 그렇게 쉽나? 물론 우리 거제시가 부지를 내놓거나 재정적으로 지원 안 해서 캠퍼스가 안 됐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지만 해양대학도 이렇게 해서는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거예요. 네, 좋은 프로그램 많은 시민들이 접하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건 우리 평생 학습 이제 관도 생기고 평생 학습 과가 생기면 거기서 충분히 다양한 저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양대학과 하는 조선해양플랜트 리드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조금 저는 재고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과장님 참 곤혹스러운 자리에 있고 저기 그쪽에 산단 추진과 소관 이제 위치 및 여기 밑에 기간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바뀌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이제 14년도에 12월에 국토부의 국가산단 개발이 확정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사업 기간은 17년에서 25년 실제 사업 기간은 그 당시에 원래 계획은 20년에 1단계 준공, 22년도에 최종 준공 이렇게 되어졌던 게 업무 보고 과정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제가 17년 11월에 그래서 이제 과정을 잠깐 되짚어 보자면 15년에 SPC를 수립하고 16년도에 국가산단 승인계획을 신청해서 17년 연도에 공유수련 매립 심의를 통과했어. 11월 26일 날 여기에 이제 중앙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여기에 통과됐습니까?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지금 국토부 입장이 심의 중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통과 안 됐습니까? 11월 26일 날. 그것도 사인해놓은 거 보면은 다 사인돼 있고 22명 중에 국토부 장관이 21명이 찬성 의견으로 예. 그 당시 5명이 조건부 찬성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업무 보고 자료 국가산업단지계획심의원회 심의는 통과됐는데 국토부 장관이 성인과 발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재 심의 중이다 이렇게 국토부가 답을 합니까? 일단 농자 말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실업주 기업이 몇 개입니까? 현재 남아 있는 실업주 기업이 17개 업체입니다. 15개에서 또 2개 늘었습니까? 그럼요. 지난번 원래 35개에서 네. 줄어가지고 17개. 35개에서 예. 25개로 줄었다가 예. 현재 17개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예, 예. 겁니까? 그다음에 지금 뭐 지난해 또는 올해 업무 보고에서 단계별 계획 이제 어떻든 국토부 성인이 아니니까 주된 이유는 이제 앵커 기업 양대 조선자 참여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우리 시가 대안으로 했던 게 단계별 개발 계획 수립. 그다음에 공기업의 참여, 해양 플랜트 앵커 기업, 조선산업 연관 중견업체 참여기를 확대하겠다. 또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결과물이 있습니까? 뭐 사실상은 뭐 저희들이 LH공사 또는 뭐 경남개발공사 이런 막 이런 데하고 사실상 이 또 거기에 따르는 대구 삼성 외의 좀 플랜트 산단과 연관성 있는 이런 업체와 이렇게 맺어서 추진을 뭐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뭐 이런 이 자금 능력 이런 것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바람에 또 이런 사안을 가지고 국토하고 협의를 했으면은 사실상 좀 뭐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대 기업 내지는 공기업과 관련 앵커 기업의 참여가 불확실되는 상황에서 이제 재원 조달이 부실하다.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다음 뭐 내년이라도 해양 플랜트 산업이 조항이 또는 업황이 좋아지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런 말씀도 이제 하셨습니다. 사실상 내년도 양대 조선사의 조선 업황 예측에 보면 22년까지 어렵다. 회복되기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불투명하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지난번에 있어서 계속해서 개점 휴업 상태로 가야 되느냐, 적어도 내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 또 그러기 위해서 경남도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거제시하고 협력과 공조를 통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까? 경남도의 이제 담당 부서에서는 사실상 뭐 저희들하고 뭐 협조 관계는 뭐 저희들 단계별 이런 방안이 돼가지고 찬성을 하고 또 국토부에서 만일에 그게 협의가 된다면은 도와주겠다는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장님이나 또는 도의 실무자급에서 이 문제를 뭐 추진하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경남도 또 산자부, 뭐 청와대 이르기까지 강력한 정책 의지에서 판단되어져야 될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뿐만 아니라 이제 경남도지사가 얼마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물어봤고요. 그런 것 부분도 현재로서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동의하시죠? 현재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근데 또 지금도 우리 이 사업을 거제시가
또 전격적으로 중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는 SPC 출자금 30% 중에서 차지하는 30억 차에 차지하는 6억여만 원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들어갔던 비용이 48억이라고는 하지만 강서상단 쪽에서는 150억 정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산의 문제, 또 두 번째로는 행정을 책임지려고 했던 거제시에 관한 책임 공방의 문제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들어봐야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 또 사실상 이제 국가산단이 전격적으로 국토부 장관에 의한 승인이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이건 뭐 출구 전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극도의 피로감 또는 주민들의 원성 또는 사유재산권의 이제 침해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마냥 똑같은 문제점과 대책을 지금까지 14년, 이제 17년도 이후에 내어놓는 과정들을 보면서 대안이라든지 출구라든지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 부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한 문제죠. 다 의원님들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서너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국토부가 불승인한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기업 참여했다는 게 주 이유입니다. 네? 서류상으로는 대기업 참여 가지고이죠. 기업 참여? 예, 대기업. 대기업 참여? 예, 그 공단을 조성하고 분양까지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기업체를 합니다. 그러면 대기업 참여만 되면 국토부 승인해 줄 거네요. 지난번 그 국회의원도 그때 국토부 장관하고 직접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좋습니다. 대기업만 참여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 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대기업이 참여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경기 침체죠. 첫 번째. 예, 포명상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투자에 그런 우선순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 있다 봅니까?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분양 단가가 높다. 예. 낮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국가 산단에 대한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경기 침체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역할일 줄은 모르지만 분양 단가도 재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아까 최양희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SPC 의견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SPC의 의견도 같이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걸 왜 우리 거제시에서 방관하고 있었냐. 제가 이 질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 방관했죠? 이분들 의견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없었다. 나는 이리 보이지거든요. 그게 제가 지적을 잘못한 겁니까? 틀린 사실이 될 수 있고, 예. 실제로는 이 승인 문제는 우리 거제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설계라든지 기본적인 이런 뒷받침은 시설조합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강서산단에서 하고 있는데, 강서산단 자체적으로는
뭐 될 것이라 낙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안 되는 이유,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야지. 안 되는 이유 등등을 그러면 서로 교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못하고. 자, 그분들이 나는 빠지겠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뭐 빠지겠다는 이야기 했는가는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 누가 시정 질문을 했을 때 LH 아파트, LH가 와서 하도록 한번 해보겠다는 시장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시장께서 몇 번 뭐 참여를 하셨습니다만은 원래 LH는 진주 항공산단 또 밀양의 나노산단 그 당시 2017년도에 거의 같이 이제 심의로 됐었는데 거기는 당초 처음부터 입안할 때부터 LH가 참여하는 조건을 했기 때문에 LH가 참여를 했을 때 했고 우리 시는 처음부터 그런 게 구상이 안 돼가지고 그 이후에 승인 신청 단계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지금도 그렇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시정 질문할 때 LH를 넣어서 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못했지만은 한번 참여를 해보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것도 나는 어지라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가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죠? 지금 그래서 10만 근로, 무슨 뭐 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했다라고까지 막 보도자료 나옵니다. 그것도 시간제. 한 4시간, 6시간 나는 이런 사람 다 넣었어. 맞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업무 보고에 보면은 우리 만약에 국가 산단이 이루어진다면 6만 931명이 고용 창출이 된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LH를 어떻게 하든 아니면 국가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든 우리 거제를 위해서 6만 1,000명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놔놓으면 여기 달린 식구들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거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 어려움이 안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 자꾸 희망 근로라든지 이런 데만 관심을 가느냐 이거요. 이런 부분을 이끌어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몇 가지 문제되는 거 우리 시간 나서 재정적인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분양가도 낮추고 또 아이템도 한번 바꿔보고 이런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거든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으면 포기 좀 뭘로 맨날 업무 보고합니까 이거. LH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우리 시보다 큰 규모의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고 거기도 개발 절차가 다 있어가지고 사실상 뒤늦게 참여하기 힘들다 하는 것이 우리 같은 기관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시고요. 그 다음에 분양 단가가 높다 하는 것은 분양 단가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한 평당이 19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다른 산업용지 외에 다른 용지를 좀 더 비싸게 받고 좀 산업용지는 좀 싸게 하는 방안을 해서 한 169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부분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그러면은 우리 산단에 오시는 기업체가 플랜트와 관계되는 유산 조성과 관련이 되는 그런 업체들이 실수요자로 들어올 건데 그러면 일부분의 대우와 삼성 빼고 나면은 나머지 기업체들이 올 겁니다. 오겠는데 그러면 그 단가가 과연 여기 국가 녹산 지역에 있는 산단이든지 또 주변에 있는 이런 산단에 있는 공장 부지와 비교를 해가지고 정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땅이라고 우리 강서산단의 현재 강서산단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말이고 그러나 일부 제가 또 몇 군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69만 원 정도 이라니까 좀 상당히 높은 것을 파악하고 있고 그러나 저기 밀양산단이나 또 사천에 이런 공항산단도 그 금액이 다 100만 원 넘습니다. 150만 원 가까이 합니다. 평당에. 우리 169만 선정을 해놨습니다만은. 그리고 그쪽 기업체에서는 좀 이 거리 운반비 이런 걸 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가게 되면은 그쪽을 만일에 하게 된다면은 좀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많이 만났고 그러나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단가 높은 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하시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야 될 필요성은 난 하나도 없다 보고 거제시가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접근성이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 거제시는 또 보면 적응성이나 모든 게 또 떨어지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애당초 우리가 그 국가산단이 그 할 때, 산업단지 조성할 때 이 부분을 그때부터 계속 염려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걸 반대를 하고 그때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지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걸 보면은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시정 질문에 시장님이 LH를 적극적으로 그 해서 유치해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대를 했는데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럼 다른 대안이 없으면 포기를 해야죠. 접근성 문제는 대우와 삼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지가 접근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기업체가 다른 데 멀리 있으면서 삼성과 대우에 납품을 할 수 있는,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게 다른 바깥에 있다면 더 문제가 되고, 사실상 좀 비싸더라도 플랜트가 산단이 된다면은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 LH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정말 현재로서는 대우 삼성이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그 LH공사가 당초 계획이 없던 것을 우리 시장님의 힘으로 또 주변의 이 도움으로 한번 해보려고, 또 도지사의 도움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자기들도 이 기준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힘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강서 산단에서는 저희들은 뭐 나름대로 이렇게 단계별 개발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를 하고, 그분들은 수많은 이런 산단을 개발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이래서 좀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고, 그러나, 이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 그런 시기가 온다면은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도 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하시는 게, 물론 이 산단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중에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대우 삼성이 부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지금 물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자기 야드만 해도 충분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대우 삼성만 자꾸 그쪽만 촉을 맞춰서 생각합니까? 다른 방향도 틀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다른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하면 안 되느냐 물어봤잖아요. 대우 삼성 뭐 뭐라는 거죠. 2023년도 돼야말이 물량이 조금 풀릴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도 얼마나 옛날처럼 그 정도 물성이 나오느냐 아니거든요. 자꾸 대우 삼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대우 삼성이 필요한 부지는 뭐 5만 평 정도 돼 있고요. 그런데 그 외에 우리 실소유조합이 실소유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물론 이만하고 실수요조합원이 몇 명이 됩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17명. 17명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예. 그분들은 사실은 처음에 실수요조합원을 등록을 할 때 등록하는 그 뭐랍니까? 회비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등록비가 있죠? 예. 예, 그거 다 내는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7명 전부요. 예. 그 자료 요청합니다. 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저는 1분만. 네, 노자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게 국가산단이 중단이 됐을 때 그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어떻든 오랜 동안 또 경제 유발 효과라는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내년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뭐 풀고 안 풀고에 관한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 시장님, 도지사님 등을 통해서 이제 총력을 기울여서 내년까지 좀 결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강서 산단 측에서 될 거다 또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강서 상단이나 거제시에 있었어도 내년 동안 매우 중요한 정치적 시기에 있어서 이 국면에서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강서 산단이 이게 낙관하고 마냥 시기가 하면 올 거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름의 그런 설득력이 있는 가능성, 근거들을
좀 제시해서 뭔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런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은 마냥 이렇게 갈 수 없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나름의 출구 전략은 12월 내년까지 꼭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 추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허위 정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정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제시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비정의 벌을 받기로 명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거제시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박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일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매미성 주변 해안 산책로 개설입니다. 어촌 누지 300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타 사업으로 접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파랑, 해일 등의 태풍 피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법동 복합낚시공원 주차장 확보입니다. 내년도 어촌 정주어항 시설 확충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트 학교 호율적 이용 방안 마련입니다. 2020년 금년 1월에 위탁 운영자를 거제시 요트 해피에서 거제시 해양관광개발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10월에 거제시 요트 선화 육성조례 및 구칙 개정으로 시설 명칭을 한정된 이미지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이미지를 담은 거제 해양 레포트 센터로 변경하고 또한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안 근인길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당초 2구간에 2.8km 규모의 해상 데크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에 국가지정문화재 행상 변경 허가 심의 부결에 따라서 사업 계획이 5개 구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소동천에서 소녹함 구간은 BFP 시설 반영을 위해 현재 미착공된 상태이나 그 외에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능포항 관광형 낚시어항 활용 방안 강구입니다. 수변공원과 낚시공원은 마을 단체와 위탁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족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국비 지원이 어려운 사업으로서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생활형 SOC 복합화 공모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성포 수변공원 화장실 설치입니다. 도시재생사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고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오비마을 매립지 진수공원 조성계획 반영입니다. 제4차 항만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하였으나 고인항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대체 부도를 지정돼 있어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제4차 수정계획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포 요트 계류시설 활성화 방안 광고입니다. 금년 7월에 금포 마리나 관리 운영 및 클럽하우스 조성을 위해서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상계 회사에서 제안서가 접수되어 금년 9월에 평가위원회 심사 평가를 거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지금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이달에 민간 사업자 간의 실시 협약 체계를 예정해 있음으로써 주변 시설과 연계해서 해양 관광객을 흡입할 수 있는 관광 마리나 문화 단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진정, 건의, 탄원 등의 민원 처리는 26건으로서 처리 결과는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1천만 원 이상의 용역은 90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16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종전의 거제 요트 학교 운영비로서 거제 요트 협회에 2019년도 2억 7천만 원과 2020년도에 3,075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집행 현황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58건으로서 세부 내용은 27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서 1건은 처리 중에 있고 나머지 9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등 접수 및 진행 사항입니다. 1건의 행정심파 청구 사건으로서 재결 내용으로는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액 수입 부가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3억 6,200만 원을 부과하여 95% 수준인 3억 4,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0년도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3억 4,100만 원을 부과하여 85% 수준인 2억 9,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정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따라 2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영저물 배상 공제 보험 처리를 하고 위험물을 물체를 제거하였습니다. 10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번째 공모사업 추진 실정 및 현황입니다. 마을 단위 특화 개발 사업 등 총 8건으로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등 지정에 따른 사업 추진 실정 및 하후 계획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3번째로 지방보조금 집행 내용은 총 4건으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째 민간 입등 사업 현황 및 운영 실정과 15번째 2020년 이전 용적 후 미발주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어항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항시설 확충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으로 9건에 18억 원, 2000년 사업으로 8건에
27억 원, 총 17건에 45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2000년 사업은 2건이 준공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의왕유지보수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총 9건의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의왕시설공사입니다. 총 15건에 11억 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연안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2개의 소의 사업비는 74원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명사지구는 49억 원의 사업비로 15년 10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00년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차지구는 25억 원의 사업비로 17년 9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2020년 6월 3일 해양수산부꽃이 제2020-74호로 꽃이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총 11개로서 총 사업비는 1,1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행연 5선 인양기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4개소의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서 유지 보수비 1억 원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9년 사업으로 9천만 원으로 환경정화 7개소와 일용식 화장실 2곳을 설치하였습니다. 2000년 사업으로 9천만 원으로 환경정화 6개소와 화장실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3페이지 금포 요트 계류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건드린 바와 같이 금년 3월에 전기 포장 등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9월에 민간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11월 현재 민간사업자와 실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법동 낚시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43억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2020 금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운영 실적입니다. 9월 30일까지 5천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총 매출액은 9천만 원 정도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현황입니다. 17개소 중에 중립 해수욕장을 제외하고 16개소에 대해서 7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부분적으로 개장하였습니다.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년과 달랐던 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해수욕장마다 발열 체크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운영 실정입니다. 이용객은 전년 대비 8.2%가 증가한 30만 7천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공룡수면 관리 현황입니다. 2009년 5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점사용 허가 건수는 10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65건이 되겠습니다. 무단 점사용 현황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흥섬 해양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7월에 실시 설계와 소규모 재영향 평가 등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연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계말 특화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고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용역 등 행정 절차 이행 중으로서 행정 절차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연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 후양말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지정 현황입니다. 총 6개소로서 21만 8천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지원 현황으로는 사무장 채용 지원에 국비를 포함하여 1억 1,300만 원, 홍보물 및 장비 구입 지원에 1,100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장승포 수산물 유통센터 관리 현황입니다. 19년 12월 20일부터 정식 개장해서 2024년 3월 5일까지 5년간에 걸쳐서 거제 한캐 나눔 협동조합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안근인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말에 1구간인 옥리구간 해상데크와 해상전망대, 2구간인 옥림마정구간, 3구간인 망치구조라 구간에 대해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2구간을 옥림마정 육상부 구간을 우선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소동천, 손옥함 구간의 해상데크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어초누딜 300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차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학동항과 이수도항은 작년 9월에 해수부 기본계획 심의를 거쳐서 10월에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공정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발주해서 내년 연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차년도 공모에는 저희들 도장포와 항가, 산전항, 여구항, 저구항이 선정되었습니다. 4개 항에 대해서 금년 5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차년도 공모사업인 2021 어촌어딜 300사업입니다. 전국 60개소로 선정할 계획인데 올해는 우리 시는 12개 마을이 참여했습니다. 현재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모두 마친 상태이고 최종 결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포마을 특화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 마지막으로 계도마을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수산물 가공시설 폐수 처리 시설과 협습 인증 절차 마무리 중에 있으므로 이달에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